자, 우리 학생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번 학기 참 마지막 시간이네요. 참 여러분에게 죄송한 것은 물론 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또 시대적인 상황을 어떻게 역으로 거스릴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답답하면서도 그러나 또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15주째까지 달려오신 학우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러한 용기 백배한 이런 적극적인 정신을 앞으로도 살려서 더욱더 이제 좋은 학기, 다음 학기 좋은 학기를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또 마지막 시간에는 보통 이제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종료하는 그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시간을 60분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1시간 정도는 이렇게 25분 정도 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시다. 그래서 또 교양대학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 이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세요. 워낙 중요한 광고라 지금 3주 연속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공지사항에도 올려놨었습니다. 일찌감치 제가 올려놨어요. 출석하고 기말과제물하고 기말고사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출석 문제인데, 이 과제물까지 반영을 한 바로 이 출석부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들어도요,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간주가 됩니다. 제7속부에는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모든 학생에게 그렇게 적용을 해왔는데, 내가 이번에 시험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러면 출석부를 미리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출석이 4번 문제가 있다, 4번 결석이 잡혀 있다, 그렇게 되면은요 출석 F학점입니다. 그래서 결석 3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4번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4번 결석이면 출석 F가 되니까 이거를 사전에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과제물이라든가 또 시험 준비라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말 과제물은 반드시 한글 파일로만 작성을 해서, 요거는 이제 매주 과제물 우리 한 주에 2개씩 냈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요거는 기말 과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제출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4페이지 분량, 글자 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 글씨체는 바탕이거나 꼭 바탕이 아니라도 알아보기 쉬운 글자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2일 월요일 9시부터 25일 목요일 23시 59분까지 연장 제출도 가능한데요, 연장을 제출할 때는 50%만 제가 반영합니다. 금요일에 내는 경우. 그런데 금요일까지도 넘겨가지고 27일 토요일에 제출하면 어찌 됩니까? 그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0점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를 한글 파일로 작성하시오 했는데,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질문해서, 이게 전 사상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 사전에 숙지해 놓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딱 여는 순간부터 시간이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60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이 열어보니까, 과 사무실에 연락을 해보니까 따로 A4지로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서 첨부 파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즉석에서 타이핑을 하는 거로 돼 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 열어보시고 첨부 파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이핑 하는 거로 돼 있으면 거기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저도 이제 경험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노하우를 축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6월 24일 수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이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더 길게 기간을 드리려고 생각도 해봤는데, 자칫 이게 온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겠다 해서 이틀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일 응시를 못했다, 어디 뭐 나가 있었다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 있겠지요. 연장시험 금요일까지 가능한데, 이때는 성적 50%만 반영을 합니다. 절반의 점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까지도 못해가지고 토요일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찌 됩니까? 그때는 0점 처리가 됩니다. 이메일로 제출을 하셔도 0점 처리가 됩니다. 사전에 숙지를 잘 해두셔가지고 미리 시험을 치는 월, 화, 우리가 수요일 과목인데 월요일, 화요일에도 시험 치르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어떤 식으로 클릭해가지고 들어갔어? 그러면 아, 나 이렇게 했어. 그럼 그걸 사전에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과제물 피드백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이 내용을 문의를 받았는데 매주 저는 과제물 한 주에 2개씩 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꼭꼭 해줬거든요, 매주. 그런데 어떤 학생이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요. 나는 그 피드백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올렸는데. 그리고 피드백 잘 봤다는 또 답신도 또 있고 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클릭을 해가지고 교수님이 올려주신 피드백을 보나, 그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과제물 어떤 식으로 작성해서 개인적으로 다 피드백 해드렸어요. 그래서 학생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피드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겁니다. 유익한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각 개개인에게 제가 올려드린 매주 과제물 피드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 이게 교수하고 또 유일한 소통, 그나마 문자로 길게 나누는 소통이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됐다는 걸 전해 들었을 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광고를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코로나 석주 2주였죠. 맨 처음에. 그런데 2주 후에 이제 대면 수업이 되겠지 하고 기다려보니까 또 한 주 연기한대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4번째 주부터 되겠지 기다리는데 또 한 주 연기한대요. 이래 5주, 6주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는 25분 동영상인데 원래 수업이 50분인데 25분 동영상을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진도에 뒤에 다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도에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챕터 3 인권운동의 디딤돌 3대 시민혁명, 어떻게 해서 인권운동이 나타났나, 이것이 디딤돌이 돼가지고 민주화가 촉진이 되고 사람들의 자유, 평등, 평화, 인권이 강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적에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세계 시민혁명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 15주의 마지막 차에 조금 여유가 돼가지고 요거를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진도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이 3대 시민혁명이라고 할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 시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영국의 퓨리탄 레볼루션이라 해가지고 청교도 혁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미국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학생이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건데 그 자기 나라 독립운동이지 그게 무슨 시민운동이에요? 나중에 설명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3번째로는 프랑스의 대혁명, 프랑스 시민혁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세 손가락에 꼽는 3대 시민혁명이다. 이것이 디딤돌이 되고 이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바로 인권이 강조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게 1642년에 일어난 청교도 혁명이 되겠습니다. 퓨리탄 레볼루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요거부터 해야 되겠죠. 아메리칸 레볼루션, 미국 독립운동이에요. 그래서 미국 독립운동이 1773년에서 1776년 영국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속박으로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대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1789년에서 94년까지 5년 동안 프렌치 레볼루션, 프랑스 혁명이다 또는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자, 제가 어느 문헌을 많이 참고를 했는고 하면은 요 내용은 캐리 이외에도 2명의 제자, 3명의 제자죠. 합계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바로 인권의 정치학이라 하는 요 책하고
그 다음에 서창원 교수님이 쓴 청교도 신학과 신앙, 요거는 제가 옛날에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메인 텍스트북이었어요. 참 좋은 책입니다. 혹시 여기에 기독교학부 학생들 계시면은 요거 좀 참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호리고메 요조가 일본인입니다. 이분이 쓴 역사를 보는 눈, 아마 이 책을 메인 텍스트북으로 해서 제가 아마 5학기, 6학기 이상 강의를 했을 거예요. 우리 백석대에서. 기타 학회지 논문들, 이걸 참고해서 이 교환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 요거는 이제 1642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한 해 동안에 일어나서 바로 그 사이에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내용, 옛날 그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이게 이제 영국의 역사인데 또 수백 년, 벌써 한 500년 막 요즘 최소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역사가 돼가지고 또 우리 학생들께서 또 어려워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인내심을 가지고 모르는 거는 또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헨리 8세, 헨리 8세, 이 헨리 8세의 연대가 대충 보니까 1509년에서 1547년까지 영국 왕으로서, 잉글랜드 왕으로서 재위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00년 전 인물이구나, 막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헨리 8세가 이 캐서린이라고 하는 그 왕비, 결혼을 해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캐서린이 누군가 하면은 형수예요. 이제 형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왕자리를 이 헨리 8세가 이어받는데, 그의 아버지인 헨리 7세가 형수인 이 캐서린을 헨리 8세의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합니까? 그런데 이 형수 될 사람, 이 형수가 돈이 참 많았던 모양입니다. 캐서린이 장인 집안에. 그래서 처갓집에, 그래서 헨리 7세의 입장으로서는 지참금을 좀 많이 가져와라, 이런 이제 메시지가 담긴 거지요. 그런데 교황청에다가 보고를 하니까 교황청에서 그 결혼 안 돼. 어떻게 동생이 그럴 수가 있어? 형수를 취해? 안 돼. 그런데 이 사정을 해가지고 교황청에서 그래, 눈 감아 주마, 결혼을 허락한다. 옛날에는 교황이 다 세계를 관장을 하면서 정치 다 내정 간섭을 합니다. 여러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세금을 다 거둬들여서 교황청을 운영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를 못하는 거라. 왕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왕자가 출생해야 되는데 태어나지를 않으니까 이 헨리 8세가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나 이혼하겠소 하고 로마 교황청에 허락해 주시오 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허락을, 결혼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다시 이혼을 청구하느냐? 못해. 아주 딱 부러지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헨리 8세가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교황청 니네들 우리한테 내정 간섭하지 마. 그리고 우리들 니네들한테 앞으로 조공 갖다 바치지 않을 거야, 세금 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굿바이를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나라의 교회인 국교회라고 합니다. 성공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성공회 대학교가 있거든요. 이 성공회 국교회를 딱 세워버리고 로마 교황청하고는 작별을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헨리 8세가 앤볼린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나타납니다. 여왕 딸을 출산을 했어요. 근데 너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웠지,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앤볼린을 처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내가 이제 사진 있죠, 제인 시무어가 되겠습니다. 조상화입니다. 제인 시무어인데 에드워드 6세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왕입니다. 나이 어린 왕이 즉위를 하는데 에드워드 6세. 그런데 출산 이후에 고통을 많이 겪어가지고 산고로 해서 결국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네 번째 누구를 또 아내로 왕비로 맞이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앤이라고 하는 왕비를 맞이하는데 이혼을 해버리고, 다섯 번째 캐서린 하워드의 경우에는 너 내한테 시집 오기 전에 다른 남자 만났지, 너 몸 처녀가 아니지, 이래가지고 또 사형에 처해버렸어요. 여섯 번째는 캐서린 파라고 하는
왕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헨리 국왕이 죽은 다음에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을 가고, 이런 내용만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 가정사가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디 이런 집안도 있구나. 자, 그런데 이 헨리 8세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색깔 처리해 놓은 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헨리 8세가 1534년에 교회 수장령을 내립니다. 교회에 머리 숫자, 어른 작자, 명할 명자, 영영자. 그래서 이 교회 수장령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요, 카톨릭 천주교입니다. 카톨릭에서는 교회의 수장이 교황입니다. 교회의 황제, 교회의 임금 황자 교황이에요. 포프입니다. 그런데 성공회에서는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 교황이 아니야. 우리 교회의 수장은 나라의 임금이다. 근데 제가 속한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머리 숫자, 어른 장자, 교회의 수장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교회마다 또 고백이 이렇게 달라요. 어쨌든 간에 이 헨리 8세가 성공회, 영국 국교회인데, 나라의 교회인데 교회의 수장은 임금이다. 그러니까 교황청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 내가 최고의 어른이야. 교회 수장령을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 임금이 최고의 권한을 틀어주고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 국민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왕의 권세를 함부로 이렇게 발휘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과 이런 것들을 억압을 해버려요.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인권을 억압하는 그러한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메리 왕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들 300여 명을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은 철저한 카톨릭으로 또 이렇게 회귀를 합니다. 그리고 800여 명은 못 살겠다, 영국 밖으로 도망을 칩니다. 또 엘리자베스 1세는 자기 아버지 헨리 8세가 일구어 놓은 교회 수장령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임금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제임스 1세, 여기에서 1, 2, 3, 4대 왕까지는 헨리 8세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아들이 없어요. 왕위를 계승할 만한 후계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한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스코틀랜드 임금도 하시고 우리 잉글랜드의 임금도 하세요. 두 나라를 합해가지고 당신이 통치해 주세요. 그래서 피가 바뀌었죠. 혈통이 바뀌었죠. 제임스 1세를 모셔왔는데, 이 제임스 1세가요 장로교인인 줄 알고 모셔온 거예요. 아이고, 모셔와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호랑이가 없는 거라 왕권 신수설을 주장을 하네. 이 양반이 와가지고, 자, 이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게 또 뭔고 하면은, 자, 제왕 신권설이라고도 합니다. 권력의 근거,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은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왕이 혹시 잘못했다든지 정책을 잘못 결정해서 실수를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하나님만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국민들아,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왜? 왕의 권한은 신이 준 거야. 이게 왕권 신수설입니다. 신수설, 하나님 신자 받을 숫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권한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Divine right of kings, 왕권의 신성한 왕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국민은 왕이 잘못하더라도 함부로 입 벌리고 저항하지 마, 으쌰으쌰 하지 마, 저항하지 마. 그리고 왕이 한번 탁 어명을 내리면은 너희들은 무조건 복종을 해. 왜냐하면 나는 신과 같은 존재야. 이런 아주 막 교만한 마음을 품고 백성들을 압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개신교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1598년에 왕은 이 땅 위에서 신의 대리자고, 왕권에는 제한이 없으며 무제한이며 의회의 권능은 권고하는 정도. 전하 이렇게 해주세요, 전하 이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내가 듣기는 하겠는데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 의원들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있어라. 그리고 1609년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빨간 글자 보세요. 왕이 신으로 불리움을 받는 게 타당하대요. 자기가 신이래요.
뒤에 말 좀 봅시다. 그 이유인즉 왕이 지상에서 신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왕으로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행사하니까 내가 신이나 다를 바 없잖아. 왕은 모든 신하와 백성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런데 왕이 잘못해도 너희 신민들아, 너희는 내한테 아무 말도 하지마, 저항도 하지마, 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 이래놓으니까요, 인권이 어떻게 됩니까? 땅바닥에 추락하는 거지요.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우리 사람은 생각을 해요. 그걸 느껴요. 그리고 의지로 결단해서 옮기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한 사람 두 사람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세력이 형성이 되니까 왕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겁니다. 물러가라 이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얻고 싶다. 우리는 평등 평화를 누리고 싶다. 우리에게 인권을 다오. 바로 이것이 영국 청교도 혁명의 하나의 도화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제임스 1세 때에 왕권 신수설, 좀 전에 설명을 한 그 왕권 신수설을 주장을 했고요. 이때 얼마나 개신교인들, 청교도들을 들들들 볶아대고 사람을 죽이는지, 이 청교도들이 우리 영국 땅에서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땅을 찾아 나서자 해가지고 배를 집어타고 요즘에 미국이 되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정처 없이 떠났어요. 거기에 가면 땅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1620년에 102명 정도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 이후에 1차 이렇게 이들이 미국 땅에 상륙을 해가지고 땅을 일구고 교회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짓고 이래서 생활의 터전을 세우게 되니까 뒤에 또 찰스 2세가 엄청난 핍박을 가하거든요. 그때 또다시 청교도들이 배를 집어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합세를 하게 되면서 또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유럽 대륙에서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그 사람들이 무리를 형성해서 속속들이 미국으로 상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다종족이에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다종족이라.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통칭해가지고 청교도들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분들이 거기에 미국 땅에 상륙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지만 나중에 미국인들이 봉기를 하게 되면서 바로 미국 독립운동이 전개가 됐던 거지요. 자, 그러면 여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십시다. 또 찰스 2세, 아주 피해 군주입니다. 퀘이커 고도 개신교도들입니다. 4,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청교도 목사 2,004명을 국외로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바로 이러면서 이제 청교도 혁명이 결국 이제 종식이 되는데, 요거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 요거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교환 다 가지고 계시죠? 한 것만 더 한번 보십시다. 요거 설명을 드렸고, 바로 여기에 청교도 혁명 단계로 이제 들어가 보지요. 이 1642년에서 1660년까지가 청교도 기간이 되는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불과 요 청교도 혁명 성공한 것부터 생각하면 불과 뭡니까?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164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이 권리청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의원들이 왕에게 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찰스 1세 때입니다. 아주 학정을 한 사람이에요. 의회의 승인 없이 국민들한테 함부로 막 세금을 과세해서 거둔다거나 기부금을 요구한다거나 또 얼마 갖다 바쳐 상납금을 요구한다거나 그러지 말아주세요 하고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찰스 1세가 무슨 뜻인지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 그런데 이 독한 임금이요, 권리청원을 승인을 한다고 난 다음에 1년 후지요, 승인을 한 다음에 의회를 해산을 시켜버렸어요. 니네들 왕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 앞에 헨리 8세가 세워놓은 교회 수장령, 제임스 1세가 확립을 해놓은 왕권 신수설, 그거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의회를 해산시켰는데, 나중에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러니까 잉글랜드 왕이었던 이 찰스 1세가 군대를 파송해야 되잖아요. 군대 파송해서 스코틀랜드를 막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이때
크로메를 중심으로 한 청교도 지도자들이 와 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절대주의를 강화하여 의회의 승인도 없이 관세를 징수하고 선박세, 영국은 해양국가이기 때문에 배가 많습니다. 선박세를 부과했습니다. 여기 얼마나 짭짤하게 거다드리겠어요. 헌금과 공채를 강제해서 응하지 않는 자를 투옥하였다. 또한 병사, 일반 병사들을 민가에 무료 숙박을 시키고 군법을 군인들한테 적용하는 법, 거기는 잘못하면 빵! 이 군법을 일반인들에게까지 적용시켜 다스렸다. 이러니까 영국 국민들이 와 하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드디어 크로메를 중심으로 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럼 우리 좀 이따가 두 번째 시간 진짜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그때 만나보겠습니다.